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저급한 표현으로 또 비방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력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과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군 장병들도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육군 3군단 연관급 지휘관들이 지휘봉 대신 총을 들었습니다. 지휘관들로만 훈련부대를 구성해 용사의 입장에서 국지도발 대비 철야 훈련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북한이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조속히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급한 표현으로 우리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핵 미사일 추가 개발을 공언하고 물리적 위협까지 해온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막무가내식 위협과 저열한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로는 체제 생존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조속히 포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해관보 정상회의 등 대북 제재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극악의 민족 반역자 등 온갖 막말을 동원하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노동신문에 공산주의라는 표현 언급이 잦아지는 데 대해 관련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독려하려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집권기인 지난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4.13 총선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군 장병들도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서울 방배 사동사무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은 간단한 본인 확인을 마치고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받았습니다. 기표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부대 인솔 간부는 투표에 앞서 당부 사항을 전달합니다. 지금 줄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서로 간에 얘기를 하지 않고 비밀 투표를 실시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장병들에게 투표는 작전만큼이나 중요한 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군인은 총 64만여 명이며 이 중 병사는 41만여 명입니다. 병사 중에서 선거 당일 투표할 여건이 안 돼 사전투표에 나설 유권자는 37만 1천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사전투표 기간인 8일과 9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13일에 선거권이 있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 군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급 부대에서 투표 여건을 보장하라는 지침을 지난 6일 하달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전국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됐으며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3군단이 연관급 지휘관들로만 구성된 훈련부대를 구성해 국지도발 대비 철야 훈련을 펼쳤습니다. 지휘관들이 용사의 입장이 되어 강도 높은 훈련을 체험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정을 앞두고 사전 교육을 받고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는 중대 규모의 병력들. 이들은 모두 3군단 예하의 연관급 지휘관들입니다. 지휘관들이 직접 국지도발 대비 훈련의 모든 단계를 체험해보기 위해 하나의 중대를 구성했습니다. 이날만큼은 보병 대대장이 아닌 소총수고 통신대대장은 통신병입니다. 훈련에 참여한 지휘관들은 국지도발 대비작전에서 용사들이 실시하는 모든 절차들을 빠짐없이 이행하며 부하 장병들의 입장을 체험했습니다. 사전 정찰과 사주 경계를 비롯해 모래주머니, 야전삽을 이용한 진지 구축, 통신선로와 장애물 부비 트랩 설치까지
지휘관들이라고 해서 간소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야간까지 이어진 상황조치 훈련에서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곳으로 대항군을 침투시켜 실전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차후에도 최소 희생으로 최대 승리를 거두는 강한 산악군단 육성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훈련을 통해 지휘관들은 용사의 입장에서 작전의 실효성을 검증해 볼 수 있었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원들이 수행하는 이 작전을 몸소 현장에서 체험해 보니까 정말 저희가 초급장교 시절에 했었던 거와는 또 다른 이런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느껴지고 앞으로 이제 부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보다 현장 감각을 가지고 부하들 입장에서 세밀한 작전 지도와 부대 지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3군단 지휘관들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 솔선하는 자세로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1사단이 독서 카페 통합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격오지 장병들의 독서 환경 개선과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31사단은 최근 사단 예하 녹천대대에서 전라남도 지역 기업단체와 부대 장병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 카페 통합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부대는 평소 독서 환경이 열악한 격오지 부대 21곳에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를 설치했거나 할 예정으로 이날 통합 개관식을 진행한 겁니다. 이번 개관식은 전남도청과 국민은행, 광주여대 등 전라남도 지역기관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열렸습니다. 권혁신 사단장은 인사말에서 기증단체의 정성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독서 활성화를 통해 열린 병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독서 카페는 장병 10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갖춰졌고 음악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됐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이렇게 카페를 따로 기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1월부터 해안소초별 1000권 이상의 도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독서 감상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봉사단체인 오감봉사단과 주식회사 스카이타운 봉사자들이 육군 3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인 짜장면을 제공했습니다. 장병들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부대를 방문한 봉사자들은 재료를 다듬고 1000인분의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음식인 짜장면을 먹으며 잠시나마 군복무의 피로를 씻었습니다. 특히 이날 짜장면 위문 활동은 부대 개방 행사로 진행돼 장병들이 부대를 찾은 부모님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병들과 짜장면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오감봉사단에는 큰 기쁨입니다. 전국에 있는 국군 장병 모두가 사기가 충천하는 그날까지 오감봉사단의 짜장면은 계속될 것입니다. 부대는 이날 짜장면 행사 후 사단 군악대와 충경 콘서트 팀의 위문 공연도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명상의 시간 음원을 제작할 때 장병 부모님이 직접 써서 보내주는 편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명상의 시간은 장병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각군 군종장교들이 작성한 원고를 전문 성우가 녹음해 CD로 매년 제작, 배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종장교가 작성한 원고의 내용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고 다양성 부족으로 구성이 단순해 지루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역 장병과 예비역, 입대 예정 장병 부모를 대상으로 편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원고를 명상의 시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자는 7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당선된 편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편지는 200자 원고지 6에서 8매, A4용지 2장 이내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방부 담당자 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일본의 새 안보법이 지난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하여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 안보법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과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크게 위협할 경우 이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여 자위대의 무력 대응을 허용하였습니다. 안보법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한반도 유사시 동맹군인 미군이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이 직접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보법제 제정 이후에는 동맹인 미국을 비롯하여 제3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새 안보법은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하여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 영향 사태로 정의하고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포함한 제3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과거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상은 일본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주일 미군으로 국한되었지만 새 안보법에 따라 앞으로 자위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타국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의 활동도 언제든지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해외 파병 활동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제외 일본인의 구출과 경호활동 수행 역시 가능해집니다. 안보법제 발효를 계기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성큼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로 집단 자위권 충족 여건을 나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집단 자위권 요건 충족 여부는 결국 일본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무력 분쟁에까지 일본 자위대가 무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미 일본 자위대는 안보법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부터 확대된 임무를 바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보법제 발효 직후 아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제 제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보법제의 제정은 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군과 관련된 자위대의 활동이 확대되고 자위대와 미군 간의 통합적 운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로 이어지는 아태 지역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동북아 재균형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안보법제 발효에 대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신중한 군사 안보 정책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깊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대중 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간의 남중국해 분쟁에도 일본이 본격적으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신경이 곤두선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안보법제 발효 직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주시하겠다는 다소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공조 강화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아태 동맹 운영 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일본의 안보법제 시행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미일 군사동맹 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과 중국의 국력 신장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과거와 같은 일본의 독주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 구도를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져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봄꽃이 피는 속도만큼 주말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은 예상보다 더 막히더라고요. 네, 한식 성묘 차량이 더해진 데다가 일요일엔 비까지 내리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심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막힐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벚꽃이 절정을 맞으면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지난주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방역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대전이 2시간 30분, 강릉까지는 4시간 20분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평소 주말보다 1시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0시경 기흥 동탄에서 안성 구간, 서해안고속도로는 오전 11시경 발안에서 서해대교 구간 가장 어렵겠고, 영동고속도로는 군포에서 신갈 부근과 도로 개량 작업 여파로 문막에서 만종 부근 밀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이 최대 2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북천안에서 안성 구간 어렵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까지 총 30km 구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횡성에서 새마을, 여주에서 호복 분기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서 전세버스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고 하죠. 네, 이맘때 많이 발생되는 전세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나 안전띠 작동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라고 합니다. 사고 예방은 이용객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음주 가무 자제하시면서 안전띠 꼭 착용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급한 표현으로 우리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핵과 미사일 추가 개발을 공언하고 물리적 위협까지 해온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런 와중에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에 귀순했습니다. 북한은 공허한 막무가내식 위협과 저열한 언사를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